직접 참여해 충남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충남교육감과 함께하는 원탁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위기의 지방교육 제정 마지막 회로 정부의 농어촌 교육을 소외하는 방침에 대해 지역 곳곳에서 울리는 반발의 목소리와 그 대안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입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요즘 날씨에 몸은 물론 마음도 움츠러들기 마련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따뜻이 보듬고 아껴주는 소통이 필요하겠죠. 진심을 다하는 소통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도 성공하게 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27일 서산과 30일 천안에서 충남 학부모 도민이 바라는 충남교육을 주제로 교육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5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에 맞는 충남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 작은 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한 바람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11월 3일에는 논산에서 학부모와 도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충남영양교육연구회가 지난 23일 충남 초중고 220개교 10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과하는 날을 운영했습니다. 사과하는 날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편지와 사과를 전해주고 서로 화해와 용서를 하는 날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됐을 뿐 아니라 제철 사과 소비로 우리 지역 사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원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지난 23일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했습니다. 신임 김원식 부교육감은 전북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진로직업교육과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부임식에서 김 부교육감은 내실 있는 교육정책과 현장감 있는 교육행정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가 기획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위기의 지방교육 제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전가와 지방교육 제정 예산 배분 기준 변경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방교육 제정에 위기가 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기획특집 마지막으로 위기의 지방교육 제정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의 지방교육 제정 효율화 방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촌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지방교육 제정 효율화를 둘러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 제정 효율화에 대한 반대 의견은 교육청과 교육 현장뿐 아니라 지방의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충남도의회는 지방교육 제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안을 결의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방침이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에 반한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충남과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어촌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살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은 것부터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9월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농산어촌을 차별하는 정부의 지방교육 제정 효율화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에도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 제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충남 지역 학부모들도 정부의 지방교육 제정 효율화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농어촌 교육 황폐화, 비세는 학교, 찜통교실, 유초중고 교육비 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는 종전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누리과정은 사실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우리 충남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충남도민들은 교실 냉난방과 바닥 수선, 창문 교체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줄어드는 예산이 바로 학교시설 지원과 기초학력 지원 예산인데요. 도민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정부의 지침,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 교육청. 충남 못지않게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 또한 이번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저희는 그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교육재정 위기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또 내부적으로는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기존 사업 검토 TF팀을 구성 운영해가지고 그 기존 사업을 다 재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도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시한 교육부의 교육재정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될 정도로 예산 절감 노력을 눈물겹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 예산 편성을 위하여 특단의 긴축 재정 노력과 각종 사업의 통폐합이라든지 축소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니만큼 불필요한 부분에 지출이 있다면 과감히 없애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및 학교 생활을 위해 쓰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 축소와 함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부담으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 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전부 부담해 주는 것. 둘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농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유복하지 못하다고 해서 사람 수가 적은 곳에 산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이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는 과연 누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충남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3주간 기획특집으로 위기에 몰린 지방교육 재정을 보내드렸는데요. 돈과 효율성의 논리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적어도 교육만큼은 출발선이 공정하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제법 바람이 차가운데요. 외출할 땐 따뜻한 외투 꼭 챙기시고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